국민의힘 경선 얘기를 조금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. 뭐 지금 불출마 선언은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하겠다 그랬고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지금 어찌됐건 계속 이름이 거론되고 주요하게 지지율이 그나마라도 숫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탄핵을 반대했던 소위 말하면 뭐 찐윤? 뭐 친윤? 뭐 그 이상의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요. 왜 그런 걸까? 일단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. 오세훈 시장은 왜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까? 이게 아마 당 주류나 그 지도부 쪽이 한덕수 권한대행 쪽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확 쏠리는 분위기잖아요. 그 분위기를 인지를 했고,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 도와주기로 했던 그 당협위원장들이 대거 이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상 당내 우군이 이제 없어진 상황이고, 또 이제 2011년에 오 시장이 그 무상투표, 그러니까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붙였는데 당시에도 당 지도부가 극렬히 반대를 했는데 이제 강행해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에 헌납을 한 상황이 됐잖아요.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도 있고 어쨌든 당의 그런 분위기를 무시하고 본인이 스스로 어떤 독자적인 판단을 했을 때 그 이뤄진 결과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당시에 그 남아 있는 그런 이제 그 학습 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계속 했을 경우에는 이제 명태균 의혹이 아직 좀 살아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서 자신을 이제 물어뜯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, 그러니까 그게 있어서 그러니까 기스가 나고 그냥 만신창이로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도 그 캠프 안에서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나마 서울시장직이라도 지키자. 그렇죠. 예. 그래서 원래 캠프 안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불출마한다는 얘기가 사실 좀 나왔었거든요. 계속. 근데 뭐 출마 선언을 며칠 날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뭐 아닌가 보다 싶었는데 결국은 아무래도 결정적인 건 한덕수 추대론. 한덕수 추대론 더하기 명태균 리스크. 근데 명태균은 뭐 아주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한덕수 권한대행 추대론이 제일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. 저희 방송 시작하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. 역시 명태균 그 뭐 리스트라고 할까요? 계속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인데 명태균 씨는 지금 콜로세움 철장 안에 있었다. 이를 갈고 있다. 철장이 열렸으니 어디부터 물어뜯어 줄까?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뭐 오세훈 뭐 홍준표 이렇게 이름 거론되는 그리고 뭐 더 넓게 보자면 개혁신당 이준석 그 외에도 뭐 부산 박형준 시장 얘기도 나오고 뭐 많습니다. 네, 전방위적이죠. 사실 뭐. 국민의힘 경선에 명태균 씨가 영향을 미칠까요? 저는 명태균 씨의 이른바 어떤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면 저는 그거를 피해갈 그 주요 인사가 대부분일 거라고 봐요. 피해갈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홍준표 시장도 뭐 말도 안 된다 했지만 홍준표 시장 아들이 이제 명태균 씨랑 연락 주고받은 것도 나왔고 사실 오세훈 시장도 뭐 지금 이제 드롭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명태균 씨 리스크는 본격화된 거거든요.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면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만났던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구체적이고 여론조사비 뭐 대납했다 이런 정황도 구체적이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가 지금 이제 나와서 이제 보석으로 나와서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. 이른바 대대적인 폭로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명태균 씨의 역할이 지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대하지 않을까? 정말 왜냐하면 이 명태균 씨가 지금 보통 벼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누구부터 시작을 할까 거의 지금 먹잇감을 고르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보수 진영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한덕수 지금 대행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8% 넘게 8.6 나오기도 했습니다. 나옵니까? 나올 것 같아요. 어찌됐건 경선에 참여하려면 내일까지잖아요. 경선은 안 하죠. 경선은 안 하고 지금 얘기되는 건 혼자 있다가 국민의힘 경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거기에 나오는 누군가와 단일화를 통해서 자리를 노린다. 중앙일보가 그린 뭐 그림 같은 건데요. 근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취재해 보면 뭐 아직 결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.라는 설과 이미 결심했다.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추대 여론이 되게 큰 거잖아요. 그러면
근데 누가 한덕수를 미는가 이거는 우리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다 잘 아는 것이고,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뭐 난각병 걸려가지고 출격하는 그 순간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은데.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병들이 많은 거예요? 난각병 요즘 유행입니다. 유행이에요. 근데 어쨌든 상황을 놓고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상당히 연계가 많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,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탈출의 수단으로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.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. 네. 그 뭐 시간 거의 다 됐는데요.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 룰상 1차에서 4명이 추려지잖아요. 그럼 오늘은 4명 맞추는 걸로 마무리하죠. 4명을 한번 추측해 보자면. 아니 뭐 여론조사를 보면 뭐 김문수, 한동훈, 홍준표, 안철수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빠지기로 했고, 또 오세훈 시장도 불출마 선언을 했고, 지금까지 잡힌 이게 이제 최근에 펜앤마이크하고 공정 여론조사 공정이 조사한 결과가 좀 그렇게 나오는데요. 재밌는 포인트는 지지하는 후보 없는 게 22.5%로 제일 높아요.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이제 합종 연행이 있겠지만 김문수 장관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고, 그 경우에 따라서 누가 됐든 국민의힘 의 후보가 결정되는 그 과정이 상당히 복마전이 될 거다. 장 기자님이 보시기엔 나경원 지금 예비 후보는 여기 안 들어가네요? 저는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은데요. 않다. 박성민 측은 어떻게 봐요? 4명 저는 한동훈, 김문수, 홍준표까지는 뭐 동의하시고. 네, 동의하고요. 오히려 저는 안철수 의원보다 나경원 의원이 여기 갈라지네요. 네. 이런 그러니까 거 재밌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일단 룰 세팅만 봐도 사실은 이거는 찬탄파를 위한 반탄파를 위한 반탄, 룰 세팅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상 반탄파를 고립시키겠다라는 걸로 저는 보였고, 그러다 보니까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뭐 지금 다 드롭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. 그리고 윤심파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이고 있는 조직 없는 조직 다 끌어다 쓰는 이 경선에서는 적어도 네,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의 스탠스보다는 나경원 의원의 스탠스가 지금 이 국면에서 이 내부에서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. 자,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김문수, 한동훈, 홍준표는 공통. 우리 최희정 위원께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 세 사람은 공통 두고 나경원, 안철수 누구? 저도 그냥 많이 좁혀드린 보기에는 나경원이 더 유리하다. 그러니까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대선보다는 당권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. 아무래도 그 마음이 크겠죠. 그러니까 최종 4명에 드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어서, 그리고 지금 룰 세팅도 같은 그렇고. 러너신데 그 안철수 의원을 좀 그분은 풀코스라 제가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. 참 그래요. 이 4명이 어떻게 정리되느냐도 정리되느냐지만 나중에 이제 저는 국민의힘이 참 뻔뻔하다고 생각해요. 내란을 일으킨 정당이잖아요. 그리고 국민들이 이 내란에 대해서 엄격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결정했잖아요. 근데 그런데도 또 먹잇감 앞에서 이렇게 합종 연행을 하고 내가 당권을 쥐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참 이 사람들은 끝도 없는 이 권력욕에 심취해 있구나. 제가 이런 사람들이 정당인이라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그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을 좀 정리하고 싶었는데 그 지난 금토일 있었던 상황하고 오늘 아침 오전에 그 재판 상황까지 제가 본 것은 그 상황까지에다가 국민의힘 경선 상황을 겹쳐보면요. 대통령 임기가 정상적으로 끝났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. 내란이라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진짜 뭐 2번 보기 힘든 뭐 비상계엄이라고는 하지만 평화로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생긴 그런 일을 겪고 그 며칠이 지나 국민들의 손으로 끌어내린 대통령이 나왔던 정당이고, 그 정당이 지금 대선을 준비한다고 하고 있는데 뭔가 직접적인 사과나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. 그리고 내란죄라는 것을 형사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고 처벌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냐를 따지는 건데, 가해자가 있잖아요. 피해자는 우리 국민들 아닌가요? 맞아요. 맞아요. 피해자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희한한 뉴스들의 연속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니 국민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내란범이
불구속 재판을 받습니까? 이게 말이 됩니까?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무죄라고 그 내란범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? 3년이나 5년이나 같은 거란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? 이기고 진짜. 돌아왔다가 네. 전 더 충격이었어요. 그냥 검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 놀이를 3년 하다가 온 것 같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얘기 있잖아요.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. 이 말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? 저는 다시 또 언론에 말하고 싶은 건데, 그러니까 검증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도 좋은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비판 보도가 필요한 거예요. 근데 오늘도 이제 쭉 보도 내용을 보면 아주 평이하게 다루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각을 세워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부수고 있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목격하면서도 아 이런 일도 있었대 저런 일도 있었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는 그렇죠. 예. 생각이 좀 듭니다. 현상 중계하는 것만이 다는 그렇습니다. 아니다. 예. 내란 앞에 중립은 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고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뭐 언론도 또 뭐 저희도 많이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뉴스다이브 1부 정치권 도시 여자들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매번 느끼지만 시간이 짧군요. 그리고 매번 느끼지만 이제 동접자 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. 오늘 텐션도 좀 떨어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글쎄요. 뭘 해도 지금 이 이상을 하기가 힘듭니다. 더 할게요. 저희가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좀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도 좀 해주세요. 그 지금 보고 계신 다른 채널들 뭐 한 일주일 정도 안 가셔도 됩니다. 여기 와서 조금 애써 주시고 나중에 또 돌아가셔도 되니까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 뉴스다이브 1부 정치권 도시 여자들 함께해 주신 장윤선, 최정 그리고 박성민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